안녕하세요. 하이스토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 7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기원전 69년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여인들에게 자주 애용된 이름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사후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하고 함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남동생과 결혼한 이유는 당시 이집트 왕실은 라지드법으로 근친혼을 법으로 정해 왕실의 피가 다른 피와 섞이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당시 클레오파트라 7세의 나이는 18세, 남동생이자 남편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10세였습니다. 처음에는 성년에 가까운 클레오파트라 7세가 이집트의 정치를 모두 관장하다시피 하였으며 수도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와 이집트 문명이 혼재된 독특한 문화를 꽃피워 세계의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방대한 자료를 가진 왕실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이 도서관에서 어려서부터 방대한 양의 독서를 통해 당대 누구도 따를 자 없는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천부적인 언어 능력을 보여 무역도시 알렉산드리아를 통교하던 수많은 나라의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로마가 대제국으로 성장하여 이집트를 압박하는 상황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가까스로 이집트를 지켜내 가고 있던 클레오파트라 7세에게 내부에서부터 위기가 커가기 시작하게 되는데 남편이자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성장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클레오파트라 7세에게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잠시 몸을 피한 클레오파트라 7세였으나 더 큰 위협이자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서 폼페이우스를 쫓아 이집트까지 내려온 로마의 장군이자 집정관인 카이사르가 부활을 시켜 폼페이우스를 죽인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자와 이집트의 운명을 위해 클레오파트라 7세는 카이사르의 의중을 떠보아야만 했고 내부적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리고 외부적으로는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클레오파트라 7세는 자신의 지혜와 미모를 이용해 난국을 타개해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클레오파트라 7세는 카이사르를 만나기 위해 방바닥에 까는 깔개로 몸을 감아 카이사르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클레오파트라의 계획으로 카이사르와 다소 극적인 만남 이후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이집트의 독립과 왕좌를 보장받는 대신에 카이사르의 여인이 되었고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무찌를 군대를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이집트의 군사가 아닌 카이사르의 군대로 내부의 적들을 일소하고 이집트의 안전과 독립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카이사르와의 사이에 카이사리온을 낳고 카이사르가 로마에 개선할 때 함께 빈객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로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던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이때 연인 카이사르와 아들 카이사리온을 통해 새로운 야망을 꿈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이사르가 닦아놓은 발판을 딛고 아들 카이사리온이 로마의 황제가 되어 이집트와 로마 전체를 통치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야망은 귀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카이사르와 함께 부질없는 희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카이사르가 로마 귀족들에게 암살당한 후 공개된 그의 유언장에는 클레오파트라 7세뿐만 아니라 아들 카이사리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합니다. 카이사리온이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되리라고 확신했던 클레오파트라 7세에게 카이사르의 유언장은 그녀에 대한 모독과도 같은 것이었을 테죠. 카이사르에게 클레오파트라 7세는 철저히 정부였을 뿐 그 어떤 법적인 보장이나 배려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카이사르 사후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로마에서 쓰디쓴 배신감을 안고 아들과 함께 이집트로 귀국하게 됩니다. 로마의 권력이 누가 쥐게 될지 한치도 예상치 못하는 상황 속에 이집트와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안위는 다시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로마는 안토니우스파와 옥타비아누스파로 나뉘어져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느 쪽이든 한쪽이 이겨야만 끝날 갈등의 시기였습니다. 두 세력의 다툼을 지켜보던 클레오파트라 7세는 자신의 나라 이집트를 위해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편을 든다면 이기는 쪽의 편을 들고
그 대신 이집트의 독립을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비록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지만 아직 나이가 어렸던 옥타비아누스보다 오랫동안 카이사르를 따라다니며 그와 함께 동고동락을 한 안토니우스가 더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안토니우스를 유혹하기로 마음먹고 그를 이집트로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클레오파트라 7세를 멀리하던 안토니우스도 그녀를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고 나라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안토니우스의 매력에 끌린 클레오파트라 7세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카이사르로 인해 영웅의 정부라는 자리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클레오파트라 7세는 정당한 결혼을 통해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후계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기꺼이 클레오파트라 7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며 두 사람은 함께 로마와 이집트를 아우르는 대제국의 주인을 꿈을 꾸게 됩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로마의 1인자 자리를 둔 마지막 승부는 악티움 해전에서 결정이 나게 되는데 안토니우스를 지지하는 클레오파트라 7세와 이집트의 운명까지 쥐고 있던 악티움 해전은 안토니우스의 비참한 패배로 끝을 맺게 됩니다. 악티움에서 후퇴하여 이집트까지 쫓겨온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품에 안겨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클레오파트라 7세는 안토니우스 죽음과 이집트로 진격해 들어온 옥타비아누스의 군대에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리게 됩니다. 대제국을 꿈꾸던 야망도 가까스로 지켜온 이집트의 독립도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을 깨달은 클레오파트라 7세는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죽기 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 꽃 속에 누운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일부러 놓아둔 독뱀의 가슴을 물려 비장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의 죽음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는 끝이 나게 되며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 그녀는 아름다움이 전부인 여성이 아니었고 개인보다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질 줄 아는 호쾌한 위정자이기도 하였습니다.